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벌써 6월의 중반까지 온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에 큰 힘은 없지만 그래도 5월 시장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시장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장세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모셔봤습니다. 저희의 고민 해결사 최현우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좀 어떤지 진단을 해주시겠어요? 네, 양 시장이 약간 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간의 가다서다를 하던 모습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국면이 미국 시장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던 점은 하락 구간에서는 비슷한 조정폭을 보였지만 미국 시장은 한 6일, 7일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준 반면 한국 시장은 2, 3일 정도의 네. 짧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또 다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아쉬운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에 관한 이슈, 거기에 이제 뭐 최근에 뭐 유럽 쪽에 재료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일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수급이 좋아졌던 뭐 시스템 반도체나 5G,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 OLED 네. 이런 종목군들의 뭐 전반적인 업황 수급이 기대됐으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2일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오. 대북주가 굉장히 반등을 하였는데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대북주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측면을 갖고 있고 과거에 이제 대북주가 어떠한 이슈를 주고 네. 어떠한 종목군들이 갔는지 오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네네. 잠깐 시장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해외 지수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뭐 네. 여러 가지 아실만한 종목군들의 애플이나 뭐 특별한 동향이 없고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텔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보다 AMD 쪽에서 발표한 신모델로 인해서 네. 기술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이외에는 미국 시장은 오늘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양 그 3대 지수 뭐 나스닥이나 네. S&P 500 그다음에 다우존스가 모두가 한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보합세로 마감을 할 거예요. 네네. 0.01% 뭐 이렇게 뭐 거의 변동 없이 마감을 하였는데 네. 이런 부분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저희는 반응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오늘 좀 저희도, 네. 약세 흐름이 지속됐고요. 네네. 뭐 인베스팅닷컴도 뭐 특이한 동향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희가 네. 실제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1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하죠. 생각합니다. 네. 무슨 1주년도 있고 무슨 이제 뭐 한 살 그쵸. 어느 정도 먹어감에 따라서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작년에 뭐 1년 전에 돌아간다면 네.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전 1년 전에 돌아간다면 더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수건 사업이죠. 네, 그렇죠. 다이어트 관련. 평생 해야 되지만 그 시기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네.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종목이 인바디입니다. 아, 예,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작년부터 이제 방송을 했을 네네. 때 5G나 뭐 이런 그 기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일전에 커버리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좀 많이 깨달았는데 네. 업황의 기대감이나 업황의 펌핑에 맞춰서 그 시장 자체가 레벨업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저희가 생각하는 뭐 한두 배가 아닌 몇 배씩 그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작년에 5G를 그렇게 저도 공부를 했는데 네. 그런 걸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좀 수익을 좀 많이 거두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슬퍼 되는 부분도 보이시네요.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1년 뒤엔 어떨까요? 네. 1년 뒤에요. 네. 1년 뒤에 저는 또 똑같이 다이어트를 아. 실패하는 걸 후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후회를.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어떠세요? 건기식 관련 옛날 종목 찾아보시면 HL 사이언스나 뭐 노바텍 이런 종목이 네. 있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1년 후에는 되돌아보면. 내년의 스케줄을 살펴보니까 네. 제 내년 이맘때면 이제 2020년 6월이잖아요. 그쵸.
2020년 4월에 이제 우리 그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대충 판가름이 나는데 네.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면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나오겠고 네. 이제 대선 관련주를 비롯해서 정치인 관련주가 한번 물갈이가 되겠죠. 네,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선 주자들의 대선 관련주를 굉장히 저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면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어.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번 달에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날 텐데 이제 최저임금 발표가 또 나는데 네. 올해는 이제 8,300원 정도인데 그쵸. 이제 내년에 이게 9,000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동결이 될 것인지 네. 이게 조금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1년 뒤를 저희가 내다보는 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맞아요. 하물며 뭐 1년이 아니라 3년, 5년, 뭐 10년 이런 업황의 전체적인 그런 턴어라운드를 짚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들의 뭐 밀착된 리딩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쵸. 그런 면에서 저희 ITBC 스탁이나 ITBC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작년 딱 올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렇죠. 딱 이게 1년 북미 정상회담이 2번 있었는데 2번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네. 한 번은 그 속된 말로 심하이 예, 그냥 파행이 됐었죠. 예, 그쵸. 파토가 난 부분이 네.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네. 그럴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쭉 기억을 되짚어 보면 작년 딱 오늘이었습니다. 네. 작년 딱 오늘 1년 되는 날이네요. 네,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처음으로 만났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을 뭐 로켓맨이라고 하고 뭐 이제 막 막말하고 김정은도 역시 트럼프를 막 이렇게 무슨 괴뢰의 뭐 지도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비슷할 수 있는 게 조금 좀 독선적인 부분이 있고 그쵸. 본인 스타일에 맞게 상황이나 여론을 주도한다는 환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네. 물론 나이 차이도 다르고 경력도 굉장히 다르지만 시장의 그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고요. 네, 물론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과 이제 동아시아나 이제 그 국내까지 영향력이 좀 작은 부분이 좀 있을 네, 수 네.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좀 재료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초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랠리가 있었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열심히 추천했던 게 이제 대북주였거든요. 하반기부터는 대북주 흐름이 거의 굉장히 있었죠. 이 북미 정상회담을 끝으로 해서 그 시장의 랠리가 딱 가속화가 딱 네.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6월부터 정말 6개월 내내 네. 밀렸거든요. 그쵸. 10월에 거의 정점을 찍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6개월을 네. 그 가을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어땠을까 이렇게 좀 그날을 되짚어 보면 네. 그 바로 전에 또 이런 기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미가 있었죠? 트럼프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를 한다고 한 일주일 전에 2주 정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5월 20, 그 작년 기준이죠. 18년도 5월 24일 김정은 위원장과 예정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를 한다고 취소를 딱 선언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네, 선언을 해버렸죠. 네.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뭐 맨날 하는 말이 지금이야 이제 트럼프가 맨날 하는 말이니까 네, 이게 네. 이제 넘어갈 그러려니 텐데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쇼킹한 발언이었어요. 맞아요. 아니 일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가볍게 취소를 얘기를 하나. 하지? 예, 맞아요. 무슨 진짜 박명수가 떼쓰듯이 예, 안 하겠다 이렇게. 예, 했죠. 무한도전에서 네. 이게 들이눕듯이 네.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고 그것을 트위터로 계속 날립니다. 네, 네. 예, 정말 트위터 중독자 같이 예, 굉장히 날리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네. 이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 다음 날에 북한이 바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북한에 김계관 측이라는 담당자가 이제 네네. 담화를 발표했는데 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도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에게 알린다. 네. 이래가지고 다시 또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밀당이 이때부터 네네네.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되었고 이제 협상이 재개되었고 6월 12일 날 예정대로 만나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지만 이 큰 틀의 합의라는 부분,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정전협정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쵸.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완전한 비핵화, 그 다음에 네. 평화 체제 보장, 네.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그다음에 6.25 전사자 유해 소환
이런 부분이 좀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주가적으로 크게 모멘텀이 준다면 그 전사자 유해송환 같은 걸로 이제 그 유해송환 관련 종목이 어떻게 보면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지뢰제거나 뭐 그다음에 DMG나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뢰제거나 뭐 유해송환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마크로젠이나 네. DA 테크놀로지인가 그런 종목군들이 좀 수급을 주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많이 펌핑이 됐었죠. 네, 특히 네, 6월 그렇죠. 그때가 굉장히 좀 시장의 상승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때 이제 실종자 송환자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국교 정상화까지 뭐 기대를 네네. 해보자. 특히 또 미국인을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었죠. 근데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전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가 어떻게 보면 주가 잃었고 그때 대북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북주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20 며칠인가 그때 그 대북주를 대부분의 차트를 보면 그날 한번 이제 빵 떨어진 이렇게 날. 선 같은 게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 5월 네. 25일 날 급락한 지점에서 네. 다음 날 다시 갭상승으로 반등한 그쵸. 게 그게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네네. 5월 24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안 한다고 이제 도망치고 네네네. 그때가 이제 시장의 대북주를 판단하는 그 차트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뭐 성과도 있었고 뭐 이슈도 있었지만 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그 눈길은 네. 중국을 향해 있었죠. 이틀 정도 뒤에, 그러니까 거의 한 2, 3일 정도 뒤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저희는 지금 협상이라는 내용을 쓰는데 그쵸. 그때는 미국 무역 분쟁, 무역 전쟁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측에 이제 500억 달러의 맞불 관세를 부과를 하는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 네. 6월 18일 월요일 이때 제가 그 차트도 기억이 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도 기억이 나서 지수도 기억이 납니다. 네네. 이때 코스피가 2,376포인트고 2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6%가 빠졌고 네네. 그 다음 날도 한 1.5% 빠졌는데 코스닥도 840포인트. 네. 근데 지금 보면 많이 많이 올라와 올라와 있어요. 있는 상태죠. 이 정도만 돼도 거의 좋죠, 꿀 아니야? 이러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굉장히 충격이 있어요. 네. 이때 코스닥이 한 3% 하루에 빠졌고 그 다음 날도 한 3% 빠지면서 네네. 시장이 굉장히 조정폭을 주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 저희를 비롯해 저희 회원들이나 네. 아니면 저희 그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보면 이 관련 종사자분들을 비롯해서 이 자산관리 쪽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좀 주목을 주었고 이슈도 주었고 재료도 주었고 시세 상승도 주었고 급락도 주었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 물린 분 굉장히 많았지만 다행이죠. 대북주를 어떻게 보면 각인시키는 기간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 실제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뭐 오르기도 하죠. 뭐 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데 네. 이 시장 참여자가 있을 수 있고 시장을 참여하지만 그냥 바라만 보는 관망자가 있을 수 관망자가 있을 있고 수 있죠. 아예 외부에서 있는 외부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세 분이 그 세 부류가 다 인지를 하는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나 이런 내용들을 추천드리는 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대북주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지금의 물리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의 예를 들어 신규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아예 관련이 없는 외부자들도 이것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네네.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험케 하는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맞아요. 올해 2월 말에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죠.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특별 생방송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막 네. 굉장히 그 전에는 제가 막 얘기도 정리하면서 맞아. 굉장히 막 저희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쵸, 막 빅딜, 스몰딜 하면서 맞아요. 막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거의 공중제비 돌고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럼프를 저희가 그때도 아직 몰랐습니다. 네. 예. 그때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었죠. 트럼프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란 걸 그때도 잘 몰랐어요. 네. 지금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김정은도 김정은인데 트럼프가 굉장히 인물이다. 맞아요. 예.
이 협상을 깬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만남을 깨는 것도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굉장히 큰일이죠. 중요한 일일 네. 수 있고 뭐 술자리를 약속도 있고 일반 회사 미팅을 깨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라 간의 협상을 거의 몇 개월 준비한 걸 그냥 한 방에 그냥 네. 부셔버렸습니다. 네. 이때 제가 준비한 것만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때 북미 정상회담 2월 28일 전에 제가 네. 저희가 방송 때 이제 빅딜과 스몰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빅딜은 이제 크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할 것이다. 네. 거기에 이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이제 핵 사찰을 감독받고 이제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에 대한 폐기와 파기를 하면서 관리 감독의 감독을 받을 것이다. 네. 그 대가로 이제 미국이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를 해주겠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양측이 거의 양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핵이 사랑.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다음에 스몰 딜이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스몰 딜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폐기하고 일부 네. 조치들을 완화를 하는 북한의 계획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연락사무소의 개소, 그다음에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일부 제재 해지. 네네.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난티를 비롯해서 뭐 관련된 뭐 관광이나 레저 쪽, 네. 금강산 관광 쪽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맞아요. 거기에 사이드로 이제 용평 리조트나 뭐 통일교 관련 종목군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좀 올랐었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결과론으로 살펴보면 결렬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또 다시금 굉장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두 번째 조정에서 느꼈던 바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굉장히 시장을 욕하고 그 상대방이나 그 대체자 그 담당자라고 하나요? 네네. 예를 들어 시진핑이 아니고 김정은이나 트럼프를 욕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두 번째도 당하니까 이제 자신을 욕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어렵다, 투자했지?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러면서 그 무슨 욕을 하시면서 네. 뭐 정말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모든 종목이나 모든 업황에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흐름이 굳건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때 네. 재료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뭐라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맞아요. 잡을 겸 기대를 했는데 할 만한 테마는 이거다 했는데 그나마 결렬이 됐죠. 뉴스에는 나오는 게 그거고 네. 수소는 그때 한번 해 먹었고 그다음에 뭐가 갈 게 있을까? 미세먼지랑 이제 대북 이런 거가 있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시장이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웃으며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한다면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과 급등과 급락 종목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종목에 한번 잘못 물리면 정말 그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의 전형적인 고점 매도,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반복하면서 계좌가 순식간에 정말 안 그렇죠. 좋아집니다. 네.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분노가 그 잠식하면 네. 거기에 이제 신용이나 미수나 뭐 스탁론 같은 네. 그 사이드에 있는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더 큰 손실이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네.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네네.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에 따라서 이제 종목이나 포트 구성을 다르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차가 이렇게 결렬이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제 어느덧 또 3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쵸. 남북 정상회담은 벌써 제가 알기로 4차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 네. 지금 뭐 회담이 너무 많네요. 회담이 너무 많고 거의 무슨 만남이 소개팅 같아요. 막 그쵸. 이러면서 무슨 매달 뭐가 있다. 애프터, 삼프터 뭐 이러면서 난리 났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큰 재료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속을 만한 분들, 소위 이제 말해 뭐 여력도 전만치는 못하죠. 네. 속을 만한 분들은 이미 다 물려 계세요. 그쵸. 예. 이거를 맞아요. 대북주 살까? 대북주 좋대. 대북주로 먹었대.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물려 계시고요. 네네. 이걸 실제로 트레이딩 하시거나 매매하시거나 저도 뭐 어제 오늘 이제 판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막 그렇게 막 실질적으로 매매를 빠르게 하시고 뭐 이렇게 차트나 이런 걸로 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노다지 시장으로 이제 먹고 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3차 북미회담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네. 어떤 이제 메시지죠? 6월 10일 이제 1주년 맞으니까 네. 이제 트럼프가 또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또 물꼬를 텄죠. 네.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의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 좋은 일이 있을 것. 아, 따뜻한 편지는 제가 감성 예, 있네요. 따뜻한 편지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예, 무슨 대표서 왔나. 예. 거의 무슨 둘이 사귀는 것 같고요. 예. 연애 편지를 좀 주고 받으셨나 예, 봐요. 트럼프가 LGBT를 굉장히 반대하는데 어. 하는 짓은 거의 지금 거의 김정은과 거의 지금 100일 막 사귀면서 막 네. 밀당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그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또 기대감에 또 이렇게 좀 예, 예. 마음이 움직이실 그런 거 식-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대북 쪽의 강경파로 분류되었던 이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네.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분도 이제 북한 관련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뭐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인데 네. 최근에 무슨 그 회의나 뭐 이런 미팅 같은 데서 네네. 말씀하시기를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하다. 계속 언급을 해주시죠. 근데 이건 원론적인 내용이니까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마 있을 텐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네네. 이제 6월 10일 됐고 이제 지금 그 동유럽이라고 할까요? 그 북유럽 그렇죠. 순방 중이신데 거기서 이제 회담하면서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대체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밑밥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만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거에 앞서서 한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대북주를 한 번씩 보려고 하는데 이제 대북주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과 뭐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대북주라고 하면 뭔가 이 이슈가 저희가 뭐 분단을 하고 계속 이런 뭐 지리학적 정세가 이어질 때까지는 계속 대북주가 숨쉴 것 같아요. 끝나지 그쵸, 예. 않는, 네. 계속 살아 숨쉬는 그런 유기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유기체.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네. 그 암세포도 생명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대북주도 네. 생명이죠. 네, 계속 끊임없이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관심 그렇죠. 가질 예,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종목군을 크게 나눠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네. 나눠지고요. 거기에 이제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군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네. 나뉩니다. IT 쪽에 하드웨어나 뭐 이런 쪽이 담당하는 특히 반도체나 5G나 뭐 OLED 쪽에 네. 중소형 장비주죠. 이런 종목군들이 한 섹터로 있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쵸. 통칭해서 말씀드릴 만한 중소형 제약 바이오가 한 섹터로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네, 대북주입니다. 그렇죠. 대북주를 비롯해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맞아요. 실제로 작년에 6월에 대북주가 정말 날아갔을 때는 소위 말해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은 대북주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가 나올 수도 네. 있을 만큼 굉장히 대북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대북주들의 전체적인 네. 수급이나 종목에 관한 내용이나 업황에 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네. 그러기에 앞서서 대북주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대북주요? 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영어 공부 살짝 해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그렇죠. 하이 리턴이죠. 위험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이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북주나 제약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도 그렇지만 네. 그러신 분들은 그 소위 말해 그 뽕맛이라고 하죠. 예. 그런 제약 바이오 날라갈 종목들 한두 개 잡아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타이밍이 굉장히 일반 종목들 중요하잖아요. 못합니다. 예. 맞아요. 대북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북주도 정말 그 매집하는 국면에서 정말 그 수많은 오욕의 세월을 겪습니다. 막 별의별 욕하고 막 주변 분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막 나는 뭐 5G로 땄다고 꼽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주변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가 정말 날아갈 때 그 보상을 받죠. 추세를 드시는 분이라면 네. 굉장히 위풍당당, 그쵸. 정말 굉장히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좀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참가자들은 기존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도 맞아요. 굉장히 좀 불안해한 국면. 소극적이시죠. 네. 이것들을 관망하는 그 시장에 참여하지만 관망하는 다른 섹터에 계신 분들은 야 그거 뭐 매출도 안 나고 뭐 쓰레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굉장히 무시하고 관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꼽주는 이런 분들이 따로 계시고 네. 그다음에 아예 이쪽 계통과 관련이 없는데 들어만 보신 분들 네, 네. 야 대북주 날라갔다가 많이 망했다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세 부류가 있는데 네.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네. 저점에서 반등, 그다음에 수급적인 개선, 네. 그다음에 눈치 보기. 어떻게 아주 보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지금 5G가 정말 날아가잖아요. 네네. 제가 작년 거의 가을부터 맞아요.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걸로 말씀해 기억하는데 지금은 5G는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고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건 OLED 전기차는 최근에 말씀드린 네네네. 거고 OLED랑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한두 개, 그다음에 대북주도 이제 최근에 좀 말씀을 그쵸. 드리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사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 업종을 좀 좋아하신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것들은 제가 따로 또 알아서 하고 있고요. 네네. 관심이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네네. 속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수매도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죠. 실례로 뭐 예를 들어 뭐 리츠나 배당주 같은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거두셨을 텐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굉장히 좀 큰 이슈가 그쵸.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일반 그런 좀 거래량이 큰 뭐 그런 투자 쪽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지만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우선해서 주고 그 주주의 권리가 우선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재료들도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있으니까 우선주나 뭐 리츠 쪽이나 배당주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쪽도 포트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예전에 5G나 그런 중소형 IT주 특히 그런 걸 말씀드릴 때 뭐 트리플 카메라도 옛날에 말씀드렸고 네네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OLED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뭐 우리가 알고 맞아요. 있는 팡이나 네. 중국에 있는 탄센트나 알리바바나 바이두 BAT라고 하죠. 네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 국내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을 매집하는 국면도 있었고요. 네. 뭐 그러면서 뭐 엔터업도 말씀드리고 뭐 웬만한 종목군이나 업황들은 다 말씀드린 맞아요. 걸로 기억을 다 하는데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대북주는 제가 한 작년까지는 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북주를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2차가 파행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 좀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 물릴 만한 분들은 다 물렸고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안 들어오실 테고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급등에서 네. 급락을 주고 거기에 기대마저 깨부수는 가바닥과 진바닥을 진바닥, 구별하는 네. 그러면서 1차, 2차 바닥을 한번 형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우리가 한번 종목별로 차트별로 네. 이제 쭉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얼팡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별로. 이상 첫 번째로 볼게요. 개성공단 관련주 이제 신원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 그러니까 대북주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대북주다 하니까 어떤 게 진짜 대북주인지도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면 굉장히 도움 이 많이 굉장히 되실 것 음봉 하나 같아요. 보이시죠? 이게 네. 2월 28일 날 오, 결렬. 네, 딱 그쵸? 보이시죠? 느낌 보이시죠? 어, 그다음에 네. 이걸 조금 길게 볼까요? 220 보면은 이게 네네. 이날이 결렬이었고요. 네네. 이날이 10월 달에 굉장히 네. 10월 말에 조정폭 국내 코스닥 코스피 정말 박살났을 때 이랬고 우리 주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6월에 이때죠. 6월 12일이 네. 10일이 아마 요주일 텐데 네. 요주에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 주에 미중 무역 협상 때리면서 아주 네. 박살이 났었고 그 다음부터 거의 그냥 쭉 밀렸었죠. 그쵸. 10월 달까지 밀렸다가 다시 네. 올라왔다가 2월에 속았지 하면서 쫙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대북주를 비롯해서 뭐 국내 코스닥 종목들이 비슷한데 네. 대북주는 더 그렇죠. 그쵸. 그런 측면에서 신원 같은 그 개성공단 관련주는 어느 정도 반등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네네. 저점에서 1,750원 잡고 지금 2,100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20% 정도, 30% 정도, 20%인가요? 제가 문과라 수학이 좀 약한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상승 국면을 네, 보여줬죠. 그쵸. 근데 1차 저항선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못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슷한 종목군인 뭐 좋은 사람들이나 좋은 사람들 볼게요. 차트가 똑같죠. 인디에프입니다. 네. 차트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살짝 그 마사지가 되는 측면이 있고 뭐 네. 지점토를 이제 주무르면 대충 나오는 큰 모습이긴 흐름은 한데 비슷하네요. 날아갔다가 빠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개성공단 관련주의 주요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인천공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좀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천공단 뭐 그분들이 개성공단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간다고는 한 50%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랜덤 게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 네네. 이슈는 없을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이 어떻게 보면 지원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지금 있는 그 민주정권의 굉장히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려면 굉장히 좀 시기가 필요하긴 시간 하죠.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 뭐 네.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을 비롯해서 뭐 JST나 뭐 맞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지금 그 시세적으로 안 좋은 흐름도 있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반등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 같은 보상이 추가가 된다면 개성공단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이제 대북 송전입니다. 대북 송전. 이화전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화전기 첫 이거는 아직 조금 시세가 많이 죽었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네, 주봉으로 주봉으로 보시면 한번 볼게요. 조금 흐름들이 어느 정도 네, 보이네요. 한번 큰 양봉을 네. 줬던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좀 아쉽죠. 근데 이래도 시총이 1,400억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재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북 송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전력을 네. 좀 주자. 그쵸. 거기에 전력 주려면 뭐 이제 이런 그 송전 그런 네. 관련주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 이화전기부터 일진 일진 전기. 전기. 네. 제 일진이 아니라서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아직 그래.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일진전기도 똑같습니다. 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1차 구간까지 지금 오는 국면이 보여주고 있고 네네. 비슷한 친구 광명전기가 있습니다. 광명전기. 송전 관련주들은 대부분 전기가 붙네요. 이름이. 근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지금 업황별로 대표 종목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종목만 한 두세 개만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아까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거의 한 열 몇 개가 있고 그쵸. 뭐 대북송전도 지금 한 제가 차트에 적어놓은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씩 되는데 맞네요. 이게 이걸 다 보다 보면 네. 정말 날밤을 까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세 종목. 네, 지금부터 U20 결승까지 봐도 종목 하나씩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을 한 번씩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 오히려 종목군에서 좀 괜찮을 만한 그쵸. 대표 종목군들만 네. 대충 시총과 제가 일전부터 매매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주목받았던 모멘텀이 네. 있었던 친구들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광명전기까지도 이렇게 알아보면서 대북 송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시세적인 반등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네네. 말은 시장에 아직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쵸. 이렇게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대북 가스관입니다. 가스관. 동양철관부터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스관이 이제 대북 가스관도 있지만 한북러 가스관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대동스틸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나는데 네. 대동스틸은 뺐어요. 근데 동양철관과 그다음에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화성밸브인데 화성 밸브까지. 죄송합니다. 화성 밸브. 네. 정말 시세를 줬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흐름이 지금 이제 저점 잡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몰빵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비중을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스관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러시아까지 끼어든다면 그리고 예전에 뭐 러시아와 중국이나 국내와 미국과 뭐 이를테면 일본도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육자 회담 뭐 이런 거 옛날에 나왔을 때 그쵸. 뭐 러시아의 행동 반경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시베리아 가스관에 송유관에 이쪽으로 오면은 가스관이나 송유관을 뚫을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대북 쪽의 SOC를 비롯해서 이런 기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로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네네. 물론 그 얘기가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벽들이 있고 그 장벽들마다 오히려 앞에 지금 대북주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친구들은 좀 기다려야 기다려야 될 될 것 것 같고요. 같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게 번호표를 제일 빨리 뽑는 친구들이 철도 관련 현대로템입니다. 철도. 네, 현대로템 볼게요. 이제 시작했죠, 이 친구는. 네네. 어느 정도. 이게 참고로 현대로템이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시총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대북주 중에서 1조 넘어가면은 거의 그쵸. 대장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 친구는 거의 현대 쪽 대장이고요. 네, 네. 현정은 회장이나 뭐 옛날에 그 현대가 회장 그쪽의 회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대북 사업을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총괄했던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네네.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철도 관련 대표 네네.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만 시세를 한 11% 줬습니다. 오. 야, 이러면서 근데 했다가 지금 다 빠졌죠. 근데 지금 그 추세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도 어느 정도 시세를 그 흐름을 줬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굉장히 좋았을 때 막 그 시가총액 3만 원 갔을 때 대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한 100% 정도는 있겠네요. 네. 아, 100%는 아니군요. 50% 정도 있겠네요. 좀 갈 길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조금 규모를 낮춰보면 대하TI도 있죠. 대하TI 볼게요. 마찬가지로 철도 관련주인데 뭐 네. 이렇게 큰 엄청난 은봉이 이게 그 2월 28일 결렬 네네. 때 이때였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때가 뭐 10월 달부터 많이 빠졌었죠.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요 부분일 거예요. 네네. 2018년 5월 25일 날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1차 북미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네네. 안 해 이러면서 그날 박살이 났다가 어.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하겠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로 회복. 올라가네요. 혹시나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 대북주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작년 18년도 네. 5월 25일에 급락해서 18년도 5월 29일, 네. 25일이 금요일이고 29일이 화요일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28일. 그러니까 25일에 급락해서 28일에 급등한 애들이 대북주입니다. 저런 흐름과 저런 선 포인트가 있으면 예. 거의 대북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떨어졌다가 거죠. 반등하면 다 대북주니까 네. 그렇게 그냥 확인해 보시면 잘 좋을 것 보시면 같고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 관련 종목들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게 대호AL입니다. 대호AL. 대호 A. 이 친구는 이제 음. 그 시장을 피했습니다. 네. 정시를 한번 먹어서 네네, 시장을 피했네요. 지옥 갔다가 다시 지금 지옥에서 부활했거든요.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시총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니까 네네. 대북주에 어느 정도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 있고 네. 매물대가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근데 네. 한번 이제 어디 갔다 오신 분들은 학교 갔다 오신 분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이것도 조금 색안경을 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다른 대북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MZ나 파주 쪽에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이 뭐 토지에 대한 지분 가치나 뭐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그런 관련주들을 많이 올랐죠. 네. 대표적으로 코아스랑 코아스. 잠깐 볼게요. 비슷한 흐름이고 주봉으로 바꾸면 정말 시세 좋았을 때는 지금 주가의 한 2배 정도는 그냥 줬던 친구들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친구로는 삼육물산이 있습니다. 삼육물산입니다.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그쵸. 친구들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좀 많이 지저분한 게 이 친구들은 이제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이제 혹시나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HTS나 MTS를 잘 못 보시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무조건 알림 설정, 음. 스탑로스 다 걸어 놓으시고 진행을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네. 드려보고요. DMZ 파주 토지 부분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도 좀 논점에 네. 빗나간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종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네. 금강산 관련 종목입니다. 금강산. 아난티. 네. 아난티가 뭐 하는 업체인지 혹시 아시나요? 골프나 이 그 레저 리조트. 쪽, 네. 리조트 쪽, 그런 쪽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저스, 짐 로저스. 짐 로저스 그 아저씨가 많이 투자를 하셨죠.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분이 중국 쪽에서 많이 좀 실패를 하시고 중국 쪽에서 많이 물리시고 이제 북한에 하시면서 조금 빚이 바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투자자분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아난티를 왕은 기억했다 기억하기로 근데 몇 천만 원 투자 안 하셨는데 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 요 국면인데도 시가총액이 죄송합니다. 1조 3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엄청난 수급을 보여줬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네. 대북 관련, 금강산 관련 대장주, 아난티라고 하기 앞서서 이 친구가 대장주라고 보기 뭐한 게 진짜 대장주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네, 볼게요. 엘리베이죠. 이게 참고로 그쵸.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네, 엘리베이. 엘리베이입니다. 2조 4천억 원, 두 배고 네, 두 배입니다. 지금 국면에서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현대로템과 똑같아요. 지금 차트 수급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차트 쪽으로는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없고요. 수급 쪽으로도 지금 개인만 팔고 있지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하고 반대로만 가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 거둘 것이다. 네.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관련 종목까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멘트 쌍용양해라 성신양해인데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벤트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가 좀 다르죠. 네, 좀 다르네요. 이 친구들은 이제 시멘트 관련 판가 인상 관련 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SOC 관련 대표 이벤트라고 한다면 예타 면제가 있었죠. 네, 그렇죠. 거기에 GTX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 쪽에서 짓고 있는 그 영어 약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큰 땅에다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10조짜리.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에 짓고 저도 기억이 있는 안 나네요. 예, 플렉스 그게 있는데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건물을 지으면 시멘트가 필요하니까요. 조금 작은 네. 친구들이라고 하면 아세아 시멘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멘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쌍용양해가 대장주라고 보고 싶어요. 네네네. 3조 정도 되고요. 오. 국내를 대표하는 시멘트 관련주고 조금 작은 친구라고 한다면 성신양해까지 성신양해. 그놈이고 올라가는 측면은 이놈이 더 화끈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보실 때 이 친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자원 관련해서 히토리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들어보셨죠? 티플렉스 네. 조금 차트가 뭐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추세는 보여준다고 보여지고 네네네. 있고요. 비슷한 친구인 이제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이거는 조금 좀 뭐라 그러지 논점을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그쵸. 예,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뭐 히토리우나 뭐 그 광물 쪽 정말 이벤트가 있다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SOC 관련 종목군들은 물론 SOC 관련 종목 건설업이나 뭐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토목산업, 기관산업 하는 뭐 삼성 엔지니어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지만 네. 대북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북주에서는 이제 부산산업. 부산산업. 부산 산업인데 왜 대북주에 대북주면 왜 이게 파주 산업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부산 산업이 대북주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가 있었고 네네.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300원 정도고 호가가 얇아서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이 있죠. 네. 그다음에 다른 친구라고 한다면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 비슷한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유진기업 오, 유진기업.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농기계라고 한다면 조금 이벤트가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골든 센츄리 네. 이게 농기구라 하면 트랙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골든 센츄리 중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혹시나 주식하실 때 그 종목 코드 맨 앞자리가 9자로 시작하시면 네네네. 굉장히 좀 색안경을 끼시고 오,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네네. 싶고요. 그다음에 아세아텍 아세아텍.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지금 구간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료 관련이나 사료 관련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 육계 관련, 그쵸. 조류독감 많이들 있어요. 알고 계실 조류독감 거예요. 있어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도 네, 많이 나오죠.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경농. 경농. 이 제일 큰 친구고요. 네, 그다음에 익숙하시죠. 나머지 비슷합니다. 이제 조비나 그다음에 조비.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 네, 아시아 종묘. 지금 아직. 차트를 빨리 넘어가는데 다 추세가 비슷합니다. 흐름이 다 비슷해 보여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뢰 제거의 서희건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지뢰 제거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한국 지뢰 연구소와 MOU를 작년 6월에 체결해서 이벤트로 굉장히 갔지만 네. 그 다음 달에 바로 그 MOU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사실은 만에. 관련이 없는데 네. 이벤트 때문에 갔어요. 거기에 근데 추가적으로 서희건설 같은 SOC 관련 건설업 대표 종목군들 네.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그 매수세가 굉장히 붙고 수급도 굉장히 좋은 서희건설이라든지 태영건설이라든지 조금 규모 키우면 이제 GS건설 네. 이런 친구들 건설주도 굉장히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해발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크로젠이나 DNA 네. 링크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단 쪽 그쵸. 분자 진단이나 이런 그 전 진단 키트 관련 종목군들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슈와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크게 지금 대북주는 세 가지입니다. 저점에서 반등한다, 네. 수급이 개선되고 눈치를 보고 있다. 네. 거기서 이제 몰빵 투자하지 마시라.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대북주의 최대 비중은 10%에서 15% 정도, 많으면 20% 정도고요. 그 20% 정도를 오늘 다 사야지가 아니고 오늘 5% 사시면 이달 말에 이슈 재료 확인하고 5% 더 사고 정말 날아갈 때 5에서 10% 사서서 수익 극대화 네. 이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대북주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분들은 한 번씩 시세를 줬던 친구들이고 그쵸. 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 네. 시세를 줬던 친구들은 다시 시세를 준다. 대북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나 업황에 관해서는 저희 쪽 ITBC나 ITB스탁에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다음 업황과 테마를 찾아서 계속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차 북미 정상회담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꼼꼼하게 내용 잘 짚어주신 최현우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있죠? 화면을 통해 안내 바로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 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많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좀 띠고 있는 양상인데요. 5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대응을 잘 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